근데 아마도 솜사탕 만드시는 사장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토끼 귀를 3개나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돈 안 쓰고 플렉스한 돈캣입니다. 전 오늘 단연간의 체험을 토대로 별거 안 하면서 성공적인 어린이날을 보내는 경험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먼저 숙소 예약부터 할게요. 저는 5월 4일 홍천 비발디 파크 소노펠리체 실버 스위트 취사형 룸을 예약했습니다. 할인 쿠폰 적용해서 1박 198,550원에 예약할 수 있었으니까 휴일 전날 치고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찾아온 D-Day, 어린이날 하루 전입니다. 혼자 여행 갈 때랑은 짐의 규모가 다르죠. 수영복도 챙겨 넣었는데 수영장에 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애들 수영복도 챙기는데 이것도 그냥 혹시나 해서 챙기는 거예요. 비상식량 좀 챙겨 놓고 없으면 허전할 것 같은 오징어 짬뽕이랑 짜파게티도 챙깁니다. 비발디 파크 내에 식객이라고 맛있는 돼지고기 집이 있거든요. 거기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요즘엔 토요일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돼지고기 파는 식객 영업은 2022년 5월 기준 토요일에만 합니다. 딸들이 하교하고 나니까 벌써 3시가 넘었어요. 소노펠리체까지 1시간 47분 걸린다고 나왔는데 역시 차가 막힙니다. 웬만하면 휴일 전날은 놀러 가는 거 아닌데 그래도 성공적인 5월 5일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운전을 해서 가볼게요. 막히는 길을 1시간 반 가고 나서야 겨우 가평 휴게소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제 딸들은 체력이 많이 소진됐죠. 이게 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이는 게 핵심이에요. 우동이랑 어묵으로 적당히 배를 채워주고요. 가평이니까 호두 잡과자로 입가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션월드랑 비발디 파크 가기 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미리 차량 등록을 해두시면 들어갈 때 자동으로 게이트가 열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 차가 진짜 많죠. 제가 평일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휴일엔 정신이 없습니다. 이날 진짜 정신이 없어서 체크인하러 올라가다가 차 뒤에 가방을 놔두고 와서 허겁지겁 차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다행히 짐이 차 뒤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이동하시면 로비가 있고요. 로비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소노펠리체는 A동부터 H동까지 8개 동이 있는데요. 저는 A동으로 체크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5월 5일 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비바플렉스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로비는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내려오시면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게 밤늦게 입실한 소노펠리체 실버 스위트룸을 간단하게 둘러보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온돌방, 반대쪽에 화장실, 그리고 가운데 거실이랑 부엌이 있고요. 제일 안쪽에 침실이 하나 더 있고 마지막으로 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방을 살펴보면 현관에 있는 옷장엔 슬리퍼가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빗자루랑 쓰레받기 세트, 행주랑 비닐봉투, 그리고 살충제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장을 열어보면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옆에 있는 온돌방을 보면 벽면에 화장대가 있고 면봉과 화장솜, 그리고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그 옆엔 이렇게 침구가 놓여 있고요. 거기다 옷장 안을 열어보면 침구 세트가 아래도 위에도 추가로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온돌방 건너편의 욕실에는 비데가 딸린 변기가 있고 세면대 옆에는 투명 플라스틱 컵이 있었는데 좀 낡았어요. 비누는 이렇게 포장이 벗겨져 있습니다. 샤워부스 안에는 샴푸랑 바디워시가 이런 식으로 통에 들어있어요. 거실엔 소파가 놓여있고 그 앞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리모컨이랑 배달이 가능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QR코드가 비치되어 있고요. 소파 옆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옆엔 내선번호 적혀 있고요. TV는 옛날식 삼성 TV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엔 월패드도 있습니다. 거실 옆 부엌에는 일단 6인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어요. 식탁 옆엔 아일랜드 테이블과 싱크대가 있는데요. 그 위에 커피포트와 에스프레소 블렌드 핸드드립 커피가 4개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물만 4병 있지만 시원하게 작동 잘 됐고요. 부엌 찬장엔 이런 식으로 식기가 넉넉하게 들어있고 그 위엔 와인잔도 4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쪽을 열어보면 가니도마랑 수세미 행주, 그리고 주방세제가 있고 취사용 리조트답게 인덕션과 오븐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는 밥솥이 구비되어 있고 냄비 집는 장갑, 부엌칼, 과도, 뒤집개, 주걱, 부엌가위, 국자, 와인 오프너, 냄비 2종, 채반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라이팬까지 취사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침실로 가면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식 삼성 TV가 걸려 있고 역시나 화장대에 면봉, 화장솜, 드라이기 있었어요. 침실에 딸린 욕실로 가면 비데 있는 변기랑 세면대에 컵 2개, 그리고 비누까지 거실 쪽 욕실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긴 욕조가 있는 점이 달라요. 자, 대충 짐을 풀고 테라스 밖을 보고 있으니까 일을 끝낸 아내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저녁을 조금만 먹었던 제 딸들은 예상대로 배가 고프다고 하네요. 로비 아래쪽 지하 1층에 있는 BBQ 스퀘어 가든으로 갑니다. BBQ 치킨을 시켜놓고 지하 2층 오락실로 딸들을 데려갔어요. 버블버블도 있고 두더지 게임도 있고 농구 게임도 있지만 제 딸들은 다른 게임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별거 아닌 어린이날의 첫 번째 코스. 오락실에서 가장 체력 소진이 큰 게임, 바로 이 펌프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한 판 실컷 뛰고 나서 체력이 남았다 싶으면 한 판 더 시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 게임은 인간의 체력을 금세 방전시키는 놀라운 기능이 있죠. 숙소로 돌아와서 치킨 먹고 나니까 어느새 대망의 어린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막히는 길을 뚫고 펌프 몇 판 뛰고 치킨 먹으니까 어린이들은 첫날 바로 뻗은 거죠. 이제 5월 5일 하루만 잘 넘기면 됩니다. 환상적인 소노펠리체의 뷰를 보시죠.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아마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이렇게 날이 좋을 때 뛰어놀라고 5월의 어린이날을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이 다 회복되기 전에 빨리 깨워서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날은 소노펠리체 2층 더 엘테이스에서 조식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7시 30분에 오픈했고 일찍 가서 다행히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전 딸들이랑 와이프 음식을 정신없이 서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해피엔딩을 위해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죠. 그렇게 조식을 마치고 나가는 길인데요. 그 사이에 줄이 엄청 길어졌죠. 역시 조식은 무조건 일찍 먹으러 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나오면 별거 아닌 어린이날의 두 번째 코스, 1층 테라스 앞에 있는 잔디밭으로 갑니다. 잔디밭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뛰어놀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소노펠리체 로얄 스위트룸 건물을 보면서 좀 쉬었고요. 아이들은 계속 뛰다가 회복된 체력이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다. 자, 이제 잔디밭 앞에 있는 분수 구경하면서 사진 몇 장 찍고 나서 바로 별거 아닌 어린이날의 세 번째 코스로 진입할 거예요. 비발디 파크 쪽으로 걸어가요.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1km 넘게 걸어가다 보면 오션월드가 나오는데요. 개장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워터파크는 이런 날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그 옆에 있는 비발디 파크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거기 비바플렉스란 곳이 있는데요. 소노벨 비발디 파크 단지 안에 놀이시설과 식음료 시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곳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비바플렉스가 나오고요. 이렇게 멋진 거울 통로도 있고 중앙광장 아래는 분수대도 있습니다.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사람들 호객 만드는 뽑기기계 지나치면 저의 목적지 레전드 히어로즈가 있네요. 아이들도 여기 좋다고 합니다. 근데 오픈 시간이 10시죠. 자, 숙소로 가서 엄마랑 같이 오잔 핑계를 대고 다시 왔던 길을 걸어서 돌아갑니다. 이게 세 번째 코스 끝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왕복 2km 넘게 구보를 한 겁니다. 재빠르게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차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비발디 파크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비바플렉스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 별거 아닌 어린이날의 네 번째 코스 레전드 히어로즈에 입장합니다. 딸들을 위해 60분 이용권 2장 끊어줬고요. 이렇게 NFC 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예약을 하면서 다양한 스크린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은 어린이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스포츠를 최대한 마음껏, 힘껏, 열심히 체력을 소진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까지 사용해서 제대로 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어린이날은 뛰어노는 맛이에요. 자, 60분 동안 실컷 운동하고 나오는 길인데 줄이 엄청 길어졌죠. 역시 어린이날은 문 열 때 와야 됩니다. 그렇게 네 번째 코스가 끝이 났어요. 기분 좋게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5번째 코스, 다름 아닌 솜사탕입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솜사탕으로 무려 곰돌이와 토끼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침도 넉넉하게 먹어서 아이들 배가 부른 상태니까 저는 곰돌이랑 토끼 중에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요. 제 아내가 토끼가 귀가 더 크니까 양이 더 많지 않겠냐고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근데 아마도 솜사탕 만드시는 사장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토끼 귀를 3개나 달아주셨어요. 사장님, 서비스 감사합니다. 이번엔 줄이 길어서 다 못 사 먹었지만 다음에 오면 꼭 토끼랑 곰돌이까지 저희 온 식구가 다 사 먹겠습니다. 너무 예뻐서 솜사탕이 먹기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귀 2개가 없어졌네요. 그리고 나머지 귀 하나도 사라지고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고마워 토끼야. 어린이날을 잘 마무리하게 해줘서. 자, 아이들에게 어디 더 가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이미 체력이 방전돼 버렸어요. 어제부터 막히는 길을 뚫고 와서 펌프를 하고 아침 일찍 조식 먹기 위해서 일어나고 잔디밭을 뛰어논 다음에 2km 넘게 왕복 구보를 하고 스크린 스포츠까지 실컷 즐겼으니까 완전 그로기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별거 아닌 5가지 코스로 올해 어린이날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른 말 나오기 전에 빨리 출발할게요. 서울로 가는 길, 아직 어린이날을 끝내지 못한 수많은 차량들이 보이네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내년 5월 5일은 어린이들과 함께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